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연력학 2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1장 서론 중에서 1.1절, 1.2절 했죠? 이제 1.3절 시스템과 현상. 현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연력학 시스템을 정의를 했어요. 그게 개방 시스템이든 밀폐 시스템이든 시스템을 정의를 했어. 여기는 서라운딩이고 여기는 바운더리고. 그래서 시스템을 이제 설정을 해서 관찰을 해야 되겠어요. 관찰을 할 때, 자, 이거를 두 가지로, 이걸 크게 한 덩어리로 보는 방식이 있고, 아주 미세하게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을 추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크게 한 덩어리로 보는 방식을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지. 거시적 관점. 자, 시스템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 관점이. 거시적. 크다. 매크로스코픽. 거시적. 아주 세밀하다. 미시적, 마이크로스코픽, 미시적. 현미경처럼 보는 게 미시적, 거시적, 매크로스코픽. 네? 매크로가 크다는 뜻이죠. 매크로, 스코프는 보다는 거잖아. 범위. 매크로스코픽, 스코픽, 뷰포인트. 마이크로스코픽, 마이크로스코픽, 스코픽.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갈 때도 크게 볼 때도 있고 세밀하게 볼 때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 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이 있지. 크게는 잘 보는데 아주 디테일에서 실패해가지고 사업 전체 망치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너무 미시적이어서 거시적인 걸 못 봐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봐. 네? 그래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그 때에 맞게 지금은 거시적으로 볼 땐가 미시적으로 볼 땐가를 잘 판단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연력학 같은 이런 물리적인 학문도 이게 시스템인데 이 안에 지금 풍선에 있는 공기의 연력학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지? 이 안에 지금 분자가 몇 개가 있는가? 각 분자 하나들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가?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따지는 것을 미시적 관점이라고 불러. 또 하나는 이걸 한 덩어리로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 온도 20도, 대표 압력 얼마 이렇게 크게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을 거시적 관점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 연력학을 이제 해석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번 학기에. 1번으로 할까요? 2번으로 할까요? 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미시적이 훨씬 좀 복잡할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쉽고 간편한 걸 하겠어요. 거시적으로 할 거야. 미시적으로 하려면 통계가 들어가. 통계 역학. 통계 연력학을 해야 돼. 이거는 통계 연력학. 이건 이제 대학원 수준이야. 대학원 수준이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고 어떻게 다른가만 설명을 할 거예요. 거시적 관점은 이걸 그냥 한 덩어리로 본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연력학 또는 고전 연력학, 연력학. 거시적으로 다룬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다룬다는 게 무슨 뜻이냐? 뒤에 이제 이 상태량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기체를 한 덩어리로 본다. 다른 말로 연속체로 본다. 연속체로 본다. 시스템 안에 있는 그 작동 유체를 한 덩어리 계속 연결되어 있는 연속체로 볼 거냐 비연속체로 볼 거냐. 이거는 미시적인 거 이걸 따로따로 이걸 하나씩 보는 거니까 다 불연속체로 보는 거고, 이것은 그냥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해서 한 덩어리로 보는 거니까 연속체로 본다. 연속체 관점이야. 관점. 이건 불연속체. 이건 컨티뉴엄. 이건 뭐 discrete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속체로 본다.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한 덩어리로 본다. 거시적 관점이니까 또는 그 안에 있는 기체를 다 연결되어 있는 연속체로 본다. 라고 보면 되겠고, 반면에 미시적 관점은 이 각 입자들이 몇 개고 서로 충돌을 하고 하면서 압력이 발생하니까 충돌을 얼마나 자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통계적으로 따져가지고 전체 평균을 내서 이제 거시적인 효과를 구현해내는 거죠. 미시적으로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그걸 합산하고 통계 처리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미시적 관점이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는 이 거시적 관점, 즉 연속체 관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걸 거시적 관점으로 다루려면 그 연속체 덩어리의 상태량을 규정을 해야 됩니다. 상태량. 그 시스템의 상태량. 압력 얼마냐. 온도가 얼마냐. 그래서 상태에 대해서 상태량을 먼저 설명하고 상태량이 이제 상태를 규정하는 거죠. 연력학적인 상태. 현재 상태가 얼마냐. 이 방 안의 온도가 20도 1기압이다. 그때 이 온도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태량이라고 불러요. 연력학적인 상태를 정해주는 물리량. 안 써도 되겠지? 책에 있어요. 그대로. 온도나 압력처럼 이 방 안의 연력학적인 상태를 설명해주는 물리적인 양을 상태량이라고 불러. 그리고 그 상태량으로 표현한 것이 상태고 서로 지금 서로 상대방을 이용하면서 설명이 되는데 순환론적인 지금 그 용어 설명이어서 좀 그런데 어쨌든 상태량과 상태 달걀과 그 닭과 관계하고 비슷해요. 상태를 설명할 때는 상태량을 먼저 설명하고 상태량을 설명할 때 또 상태를 설명하고 어쩔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물성 있잖아요. 물성, 물질의 성질. 영어로 프라퍼티라고 하잖아요. 프라퍼티. 이런 것들이 다 상태량이에요. 상태량. 온도, 압력, 뒤에 나오겠지만 에너지,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엔트로피, 뭐 밀도, 또 밀도의 역수라고 하는 비체적, 이런 것들이 다 상태량이야. 연력학적인 상태량 또는 연력학적인 성질, 연력학적인 프라퍼티.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규정하고 시스템 안에서 상태량을 정한다. 온도가 얼마고 압력이 얼마다. 이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TP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시스템과 현상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상태량으로 설명되는 시스템의 상황. 이것은 상태량으로 설명되는 어떤 현재 상황이지. 현재 상황. 현재 상황인데 이 상태량으로 설명하는 현재 상황이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 1이다. 그러면 온도는 예를 들어 20도, 압력은 1기압. 이게 이제 이 방 안의 상태라고 하면 현재 상태 1이다. 근데 이제 너무 더워. 넘어서 이 방에 냉방을 했어요. 냉방. 20도 넘어. 덥진 않지. 28도가 나왔어. 현재 상태. 그래서 냉방을 해서 상태를 바꿔줘요. 제2의 상태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지. 냉방기를 가동해서 시원하게 24도로 낮췄어. 기압은 똑같이 1기압으로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상태가 두 개가 생겼어요. 초기 상태와 나중 상태. 초기 상태는 온도가 28도, 압력은 1기압. 나중 상태는 온도는 24도, 압력은 1기압.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그래서 이 상태 1에서 상태 2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과정이라고 불러요. 연력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상태를 바꿔준다. 과정, 프로세스. 이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냉방 장치가 들어가는 거지. 예? 거기 에너지를 투입하거나 또는 열을 빼앗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상태를 컨트롤해서 우리가 원하는 쾌적한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상태 1, 연력학적인 평형 상태라고 가정해. 뒤에 나오지만 평형 상태는 온도가 평형이다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압력이 일정하다 그러면 압력에 대해서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평형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열을 빼서 한참 뒤에 또 제2의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보고 그때 이제 상태량을 체크해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 변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과정 또는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제3의 상태로 갔다가 또 제4의 상태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만약에 돌아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돌아왔잖아. 사이클이라고 불러. 사이클. 사이클. 지금 용어를 배우는 거예요. 상태를 배우고 처음에. 그다음에 두 상태를 규정한 다음에 과정이라는 말을 정의하고 과정들이 몇 개 모여서 다시 제자리로 오면 사이클이지. 다시 제자리로 올 수 있는 사이클. 이 사이클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냉동 사이클. 사이클을 해야지 지금 이 1에서 2가 주 타켓이야. 이 냉방 시스템에서는.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열을 빼내주려면 꼭 이 기계 장치는 사이클에서 다시 제자리로 가야 되겠지. 그래야지 연속적으로 계속 돌려주면 이 방안은 시원해지고 실외기는 이쪽에 있겠네. 그래서 열을 버리고 뭐 압축을 하고 압력을 떨어뜨리고 해서 냉동 사이클을 계속 돌리면서 돌리기만 하면 안정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어떤 이런 냉방 성능이 나온다. 그런 거니까 처음에 이 한 점을 규정하고 두 점을 규정하고 그다음에 한 바퀴를 규정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상태, 과정, 사이클. 그래서 이제 응용하는 기계 시스템은 다 사이클로 규정을 하죠. 사이클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니까 잘 보시고 이 상태도 이제 정상 상태, 비정상 상태 이런 말이 나와요. 이미 유체역학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정상 상태냐, 비정상 상태냐. 어떤 시스템의 물리량이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하면 변화가 없어. 시간에 따라서 변화 없다.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를 정상 상태라고 불러요. 정상 상태. steady state. 이거는 시간 개념이야.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다. steady state. 시간에 따라서 막 변한다. 온도가 시간에 따라 쭉쭉쭉 변하고 있다. 그러면 unsteady지. 비정상.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있다. 그러면 비정상 상태, unsteady 상태. 이 방안의 온도를 지금 항상 기계 장치를 돌려서 20도씨 1기압으로 유지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이 방안의 상태는 정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더워서 더 낮추고 싶어. 그래서 온도가 계속 지금 변해가고 있어. 그러면 비정상 상태. 아시겠죠? 정상 상태, 비정상 상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태량도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즉 물성, 프로퍼티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종량적, 종량성 또는 종량적 또는 종량성 또는 강도성, 강도성. 우리말로 하면 오히려 헷갈리는데 강도성, 강도가 얼마나 있느냐. 이건 종량, 양에 의존하느냐. 강도성. 영어로는 이게 extensive, 확장이 되느냐. extensive property. 종량성, 성질, 종량성, 상태량. 강도성, intensive state 또는 property, 상태량. 종량성이니까 종속된다. 양에, 질량이나 최적의 양에 종속된다. 시스템의 크기가 커지면 그 프로퍼티가 같이 커지는 거. 에너지 같은 거 있죠? 에너지. 에너지는 커지면 더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뭐 에너지 이런 거. 강도성은
현재 지금 전체를 시스템으로 잡았을 때 온도가 20도야. 근데 요만큼만 잡았어. 20도지. 예? 크기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거 이제 온도 같은 거. 이게 강도성 프로퍼티. 이해됐죠? 어? 온도, 압력 이런 건 강도성. 그 다음에 밀도 이런 건 다 강도성. 크기가 커지면 커지는 거. 질량. 크기가 커지면 질량이 커지지. 또 부피 이런 거 다 종량성 또 크기와 상관없는 것은 다 강도성. 그러니까 에너지도 종량성인데 에너지를 질량으로 나눠서 규정하면 강도성이 될 수 있어요. 내부 에너지가 있어. 내부 에너지 U, 라지 U. 어떤 시스템이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 뭐 몇 줄이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스몰 U로 써주고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전체 에너지를 질량으로 나눴어. 그러면 줄 퍼 킬로그램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라지 U는 종량성인데 스몰 U는 강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강도성으로. 크기로 나눠버리면 되지. 예? 그래서 크기에 인디펜던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질량으로 나누든지 체적으로 나누든지.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강도성이 편리하죠. 크기와 상관없이 규정할 수 있으니까 보통 강도성 프로퍼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상과 순수 물질, 평형, 준평형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상, 페이스, 페이스. 예를 물이 있으면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물이 녹으면 수증기가 되죠. 물은 이렇게 세 가지의 상을 갖는다고 불러요. 액상, 액체상, 액상, 얼음, 고체상, 고상, 수증기, 기체상, 기상 이렇게 부르죠. 세 가지 상을 갖지. 그래서 이거 vapor 또는 가스 또는 vapor, vapor phase, 액체, liquid phase, 고체, solid phase. 모든 물질은 온도, 압력, 그런 상태량에 따라서 세 가지 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요즘은 이제 저 수증기, 기체상에다 더 에너지를 보통 고체보다 고체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고 액체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되죠. 근데 기체에다 열을 더 가했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엄청나게 열을 많이 가했다. 고온고압으로. 그러면 그 기체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이제 분해가 되지. 예? 이온으로 이렇게 찢어져. 찢어지면서 막 불꽃이 막 형형 찬란한 불꽃이 나와. 이걸 뭐라고 불러요? 플라즈마라고 불러. 플라즈마. 플라즈마. 그래서 여기 더 에너지를 가하면 플라즈마. 그러니까 플라즈마 상태라고 사상이라고 해도 돼. 사상.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까지 간다. 예전엔 플라즈마를 잘 몰랐으니까 요즘은 이제 그 기상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기상 같긴 한데 뭔가 독특해. 이온화된 거죠. 이온화돼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들어봤죠. 에? 그 안에 어떤 기체를 넣고 그 에너지를 가해서 색깔이 나오게 하는 플라즈마.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게 예전에는 3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4상이라는 말도 나온다. 플라즈마 상태도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순수 물질. 섞지 않은 물질이죠. 섞지 않은 물질. 뭐 질소, 산소, 뭐 이런 거. 이런 게 다 순수 물질이지. 그런데 물 같은 거는 이걸 순수 물질로 봐야 되나? 이것도 두 가지니까 원래는 혼합 물질인데 그냥 편의상 이걸 순수 물질로 해. 왜냐하면 H2O라는 게 그냥 어느 하나의 물질이라고 보니까
우리가 주로 물과 공기를 다루니까 공기는 또 뭐야? 공기는 에어. 에어는 뭐 이 안에 질소가 한 있고 질소가 한 80%, 79점 몇 프로, 그다음에 산소가 또 한 19% 있고 기타 뭐 잡가스들이 좀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에어도 그냥 이런 거는 편의상 순수 물질로 하는 거예요. 편의상. 왜냐하면 에어의 그 이 비가 안 변하잖아요. 거의 안 변하니까 그냥 편의상 순수 물질로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진짜 이런 것들, 진짜 순수한 물질들을 우리가 pure substance, 순수 물질이라고 한다. 물과 공기만 예외적으로 순수 물질로 취급해 주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형 상태, 준평형 상태, 준평형, 비평형 이런 용어가 나와요. 평형, 비평형, 또 그 사이에 준평형 이런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되겠어. 평형, 평형 반대말이 당연히 이제 비평형이 되겠네. 비평형. 반대말 평형, 이퀄리브리엄. 뭐 같다는 뜻이지. 이퀄리브리엄이니까 뭔가가 같은 상태. 이퀄리브리엄. 이것은 non equilibrium 반대니까 non equilibrium. 뭔가 상태량이 일정하다 하는 것이 평형 상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열평형. 그러면 시스템 내에 온도가 일정하면 열적으로 평형 상태다라고 하자는 거지. 시스템 내에 뭐 압력이 일정하다 그러면 압력 평형 또는 뭐라고 할까? 압력 평형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역학적 평형. 역학적 평형. 역학적 평형. 시스템 내에 압력이 일정하다. 그러면 역학적으로 압력은 힘이니까 면적당 힘을 압력이라고 하니까 역학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 시스템 안에 압력이 일정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상평형. 이건 좀 이제 두 가지 상이 있을 때 얘기야. 상평형. 상평형은 예를 들어서 기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 기액평형이다. 기액상평형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기체와 액체가 기액상평형이다. 기액상평형이다. 그러면 아까 기체 상태, 액체 상태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상태? 예를 들어 우리가 커피포트에 물을 연결해서 전기를 연결해서 끓이면 커피포트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일기압이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일기압이야. 여기는 일기압. 끓고 있으니까 여기도 100도씨, 여기도 수증기도 100도씨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되면 여기가 기체고 여기가 액체인데 기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도 가고 기체에 있던 분자가 액체로 와서 부딪혀서 액화되기도 하고 기화되기도 하고 이것이 액화가 많이 되면 응축되는 거고 기화가 많이 되면 기화되는 건데 액화와 기화가 딱 밸런스가 맞았어. 그래서 더 이상 상변화가 없을 때 그거를 상평형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이해하기 쉽지? 이건 이제 상평형이니까 상이 두 개가 있는데 고체하고 액체에서 해도 마찬가지야. 이것이 어떤 특정한 조건, 그 평형 조건이 있잖아. 1기압의 100도씨라든가 0도씨의 1기압이라든가 그 조건에서는 그게 이제 상변화가 안 일어나지. 그 상변화가 없는 상태, 상변화가 없는 상태를 상평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학적 평형이 있어요. 화학적 평형. 케미컬, 화학적 평형. 이거 뭘까? 화학 조성이 안 바뀌는 거지. 화학 조성이. 그 안에 있는 그 원소들이 그 화학 조성이 있는데 그 조성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경우.
화학적 조성이 일정하다. 이런 걸 화학적 평형. 크게 네 가지 평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온도, 압력, 그 다음에 상, 그 다음에 성분, 화학적 성분 이렇게. 이게 아니면 비평형이지. 이게 막 변하고 있어. 그럼 비평형이야. 그러면 평형은 해석하기가 쉬워요. 연력학은 기본적으로 평형 상태에서 그 값이 온도가 얼마고 압력이 얼마고 이걸 이제 구하는 건데 비평형이면 계속 변하니까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막 변하는 걸 지금 알고 싶은 거죠. 그렇죠? 변하지 않으면 뭐 한번 초기 것만 알고 안 변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 그런데 이 비평형 상태를 알고 싶은데 이건 너무 따라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중간에 해석하기 용이야. 비평형이지만 비평형이 좀 천천히 일어나는 비평형 같으면 이걸 거의 평형을 여러 개 평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 평형으로 살짝 바뀌고 또 그 다음 평형으로 또 살짝 바뀌고 이렇게 평형으로 연속해서 어떤 슬로우한 비평형을 묘사해 보자. 이걸 준평형이라고 불러요. 준한다 해서 준평형. 평형은 아니지만 평형에 준해서 평형처럼 해석하자. 준평. 왜냐하면 연력학은 기본적으로 상태 1 평형 상태에서 상태 2 평형 상태 이걸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점프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면 연력학에서는 처리를 못해요. 그것은 열 전달해서 할 거야. 3학년 때 열 전달해서. 빠르게 일어나는 비평형은. 그런데 이제 연력학에서도 좀 천천히 일어나는 것을 이 평형의 연속으로 이렇게 쪼개서 보는 것을 준평형, 퀘이자이 이퀄리브리엄이라고 불러요. 퀘이지 또는 퀘이자이 이퀄리브리엄. 그래서 주로 앞으로 평형과 준평형에 대해서 이제 다룰 예정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장이 거의 다 끝났고 이제 1장의 남은 부분이 이 4절에서 차원과 단위 이건 빠르게 다 3주차 때 빠르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거 책마다 나오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 빠르게 정리 한번 해줄 거고 5절에 이제 핵심이 되는 상태량 3가지 비체적, 압력, 온도를 엄격하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장을 끝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3주차 첫 번째 강의나 두 번째 강의면 1장이 다 끝나고 1장의 연습 문제를 이제 풀어볼 텐데 미리 알려드릴게요. 연습 문제는 홀수번 문제. 1장 연습 문제는 홀수번 문제니까 틈틈이 풀어놔요. 1장 연습 문제 홀수. 이것도 내가 내 스타일을 알죠? 유체역학 들은 사람 알 거야. 노트 정리를 하세요. 노트 정리. 강의 한번 듣고 노트 정리하고 책을 보면서 좀 살 붙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하고 문제풀이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1학기 때 유체역학 들은 사람들은 노트를 제출하라고 해서 점수화 했는데 너무 힘들어.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 너무 힘드니까 그건 자율에 맡길게요. 이번 학기 자율에 맡기지만 하세요. 하시고 저걸 잘하면 시험 잘 볼 수밖에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노트 정리를 해서 거기다가 홀수번 문제를 좀 풀으시고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이메일이나 제가 이제 카톡방을 개설했어. 그래서 카톡방에 하는데 너무 세부적이고 개인적인 질문은 이메일로 하시고 좀 서로 공통으로 질문할 만한 게 있으면 카톡방에 하세요. 그래야지 카톡방 막 한 90명, 90 몇 명인데 거기에 막 사소한 질문 다 올리면은 모든 사람에게 민폐가 되니까 거기는 좀 조심스럽게 올리고 이메일로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 연력학 2주차 세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